최근에 뉴스에서 이 나라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안 좋은 일로. 네네네. 미얀마 군사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사흘 동안 100명 넘는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네.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면들도 좀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엉뚱해 보이지만 네. 또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 또 그런 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시작하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 곳곳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온라인 여행, 랜선 여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핀란드, 네. 핀란드를 아주 눈과 얼음의 나라. 눈과 얼음의 나라, 소련과 아주 예. 흥미로운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 우리와 매우 비슷한 느낌의 핀란드를 한번 여행을 해봤고요. 네. 오늘은 어디에 갑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이 나라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안 좋은 일로. 네네네. 네. 저 정프로님 또 부탁을 하셨으니 또 네. 제가 이제 또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아시아로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제 미얀마. 예. 정식 명칭은 이제 미얀마 연방공화국인데. 연방공화국이에요? 예. 연방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제 따로 자치적으로 사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로가 모여서 이제 연방이다라고 해서 연방공화국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 연방이라는 개념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되게 연방 뭐지? 근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독일 같은 경우도 각 주가 이제 상당히 독자적인 권한을 많이 행사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게 시작부터 약간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죠. 원래부터 조선 뭐 혹은 예. 고려였다가 그냥 이어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곳도 있고 네. 나라를 만들긴 했는데 처음서부터 서로가 이제 좀 타협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권한을 준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임금님 계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중앙으로 쫙 모인 좀 그런 성격이 강한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 이 버마, 네. 미얀마 앞으로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네.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면들도 좀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엉뚱해 보이지만 네.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 또 그런 면들도 있다는 사실을 네. 일단은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네. 미얀마 하면 저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몇 년 전에 그 로힝야 네. 관련된 네네. 뉴스들, 그보다 더 이전에 이제 그 수치 여사 네. 아웅산 수치,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쿠데타, 예. 요 정도가 이제 저희가 접한 뉴스들 대충 뭐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야, 네. 내가 이게 참 나이를 먹었구나. 왜요? 옛날 같았으면 그 전에도 있어요? 혹시? 당연히 이제 그 랑군 버마 이제 폭탄 테러 사건이 제일 유명했죠. 네네. 저 그건 알죠. 80년대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설치한 네.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그때도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정말 전쟁 났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때니까 그때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버마, 뭐 네. 미얀마 그러면 이제 축구, 뭐 쌀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축구를 잘해요, 버마가? 미얀마가? 지금은 이제 전혀 아니죠.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축구는 완전히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꽤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꽤 잘하고 우리나라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옛날에 이제 대통령배 축구 대회, 국제 축구 대회, 뭐 팍스컵이라고 박정희배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있었죠. 이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팍스컵이 PARK 예. 박정희의 박이에요? 예. 팍스컵. 예, 보통 해외에서는 팍스컵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불러서 이제 대회를 했죠. 국제 대회. 당시만 해도 되게 드문 일이었죠. 그런가요? 예.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네. 1차전부터 첫 번째 초대 대회에서부터 네. 버마랑 이제 공동 우승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홈그라운드니까. 그리고 뭐 지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발목을 많이 잡혔어요. 아, 버마한테? 예.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축구 원로분들한테는 이제 버마 뭐 이제 이러면 아우 지긋지긋해 막 아주 작고 날래고 독한 놈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보면은. 네네네. 아 그런 이미지가 또 있으시구나.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오히려 옛날 분들은 네. 버마나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뉴스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좀 익숙하다가 한동안 잊혀졌다가 또 2010년 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세대별로 기억하는 게 다른 나라다. 네.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 버마, 미얀마 이게 예전 분들은 아마 버마가 더 익숙하실 거고 요즘 분들은 또 미얀마가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 예.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이거 또 뭐 따로 역사가 있나요? 이게? 나중에 뒤에 뭐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버마, 미얀마로 지금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미얀마죠. 미얀마로 불러주는 게 맞는데 네. 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뀐 거는 1989년입니다. 1989년에 당시 이제 이 버마를 지배하고 있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군부 세력 네.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준타라고 부릅니다. 준타? 예, 준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네.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로 공동적으로 지배하는 집단 지도 예, 뭐 이런 집단 거예요? 지도 체제를 이제 준타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89년에 미얀마라고 이제 불러달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마라는 거는 과거 영국 제국주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부르던 그런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식민지의 어떤 그런 호칭을 거부한다. 뭐 그건 뭐 이유가 되겠네. 새롭게 이제 부르겠다. 근데 이제 야, 뭐 니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또 나가냐? 해외에서는 니들 뭐 인권 탄압하고 사람들 죽이고 국민들 못 살게 만들어 놓고서는 뭐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고 우리가 불러줘야 돼? 우린 싫어. 그래가지고 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이제 버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부르기도 하는데 또 공식적으로 이제 또 미얀마 정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또 항의하고 화를 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영어로 하면 MYANMAR이죠. 근데 이 끝에 있는 R은 당연히 이제 묵음인데. 네, 미얀마. 예.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발음이 전혀 안 되죠. 이제 보면 미얀마, 네. 미얀마 이렇게 되는데 그 R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제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랍니다. 미얀마에서. 예, 미얀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장음으로. 예. 미얀마. 네. 그래서 이제 이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만들이 이제 뭐 군부 독재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여기도 이제 또 버마가 상당히 이제 민족주의를 둘러싼 또 복잡한 전선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최다 민족인 이제 버마족이라고 하는 버마족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네.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로 국가를 이제 부르기 위한 좀 그런 거다. 네, 네. 영어로 부르지 영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 말고 우리가 원래 부르던 걸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우리는 독일 그러면 저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은 도이칠란트. 그렇게 불러요? 네, 도이칠란트라 부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머니하고 도이칠란트라는 거를 들었을 때 독일 사람들도 도이칠란트 그러면 훨씬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모국, 조국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것처럼 네네네. 이 미얀마, 버마 이 둘 중에서 이 미얀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잘 다가온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미얀마라는 단어는 한 1000년쯤 전에 처음 나타났다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됩니다. 1000년 전에? 네, 1000년 전에 어느 비석에 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이리와디 강이라고 네. 이 미얀마를 상징하는 강이 있어요. 큰 네.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계곡, 그러니까 강 주변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민족, 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언어를 묘사했는데 거기가 이제 미얀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걔네들을 자기들을 이제 미얀마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왕국 이름이 당시에 이제 미얀마 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미얀마 파이? 예, 미얀마의 왕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라는 자체가 약간 형용사적인 뜻이 있어요. 뭐뭐의 뭐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미얀마 이렇게 하는데 17세기쯤 되니까 이게 묘하게 이제 바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미얀마, 바마 모두 약간 이제 형용사적인 걸로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버마, 바마, 미얀마 막 이렇게 섞여 있다가 네.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는 버마니아? 버마니아요?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듣고 네. 프랑스 사람들은 버마니? 이제 이렇게 듣다가
다 이제 이 동네에서 부르는 바마라는 뜻에서 이제 막 서로 듣는 대로 대충 발음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쭉 오랫동안 되고 이어지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미얀마가 이제 영국령 영국령 인도에 이제 속했으면서 이제 버마라는 명칭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통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이제 나라 이름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걸 버마로 불러야 돼, 미얀마로 불러야 돼,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는. 그래서 이 미얀마에 관한 책 해외 서적을 보다 보면 꼭 그렇게 써준 사람들이 있어요. 미얀마라고 하지만 나는 버마로 쓰겠다. 네, 정당성이 없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하는데 꼭 그게 이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쨌거나 나라 이름부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얀마라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위치는 이제 그 방글라데시 동쪽, 인도 동쪽 끝에서 남쪽,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 서쪽 끝, 중국에서 서남쪽, 그러네요. 서남쪽이죠 보면은 운남성 뭐 이제 이쪽 그 동해편이고, 뭐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접해 있어요. 오른쪽엔 라오스랑 태국이 있고, 위쪽에 중국, 인도,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방글라데시. 근데 인도 동인도 이제 방글라데시 사이, 방글라데시 북쪽에 보면은 또 인도 땅이 크게 있어요. 그렇죠. 저게 인도 땅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면 내려가면 또 이제 미얀마가 나옵니다. 미얀마가 생각보다 아주 작지는 않네요. 큰 나라예요. 미얀마 면적이 67만 뭐 제곱킬로미터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배? 7배 정도 되는 거예요. 6.7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육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섬나라, 뭐 동남아 그러면 섬나라도 많으니까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일단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예요. 아, 그래요? 아시아 전체에서 10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미얀마가 생각보다 큰 나라예요, 덩치가. 그러니까 남북으로 되게 길어요.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미얀마야 싶을 정도로. 여기 푸켓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지금. 여기 태국이야 싶은데 여기 미얀마. 그런 의미예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러네요. 밑으로 한참 내려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땅 모양은 보면 위쪽이 좀 이렇게 크고 자루처럼 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는데 이게 물방울 떨어지듯이 밑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동서보다는 남북이 훨씬 긴 이제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형도, 구글에서 지형도로 찾아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딱 강이, 이리와디 강이 가운데 크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이 이제 있고 가운데는 평평해요. 그리고 서쪽, 북쪽, 동쪽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흐르는 저 북쪽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이제 평야지대고 땅이 넓고 평평하고, 양쪽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좀 산악지대를 거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들 나름대로 살기는 괜찮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쳐들어가긴 좀 애매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하고 뭐 사실 중국이라고 해도 이게 뭐 운남성 이런 데가 중국이 언제부터 자기들 본격적인 땅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에 뭔가 나라가 있어라고는 알았지만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형이나 거의 밀림이고 땅이 험할 뿐만 아니고 또 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미르 고원처럼 높지만 척박한 지역들은 그래도 가면은 보이잖아요. 오늘도 걷는다, 내일도 걷는다. 그러면 그냥 걸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 밀림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왕래가 거리는 가까워도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도 꽤 많습니다. 인구가 미얀마가 5,28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좀 많네요.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 뭐 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그런 기후가 어때요라고 물어보면은 참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요? 나라가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위아래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대성 몬순 기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덥고요. 그리고 이제 쌀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쌀이 많이 나요? 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옛날 사람들이 그 쌀이라는 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쌀이 자라는 지역이 태국, 미얀마, 뭐 이런 지역이에요 원래. 동남아 지역이 원산지예요. 뜨겁고, 뭐 그렇게 비 많이 내리고, 1년에 2번씩 하고. 그러니까 이 벼라는 놈이 원래는 물 속에서도 잘 자라요. 그 우리 저기 맨 처음에 저 논 같은데 거의 물이 항상 차 있잖아요. 항상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이렇게 찰랑찰랑 있으면은 이 동남아 지역에는 벼들 종류 품종이 되게 다양한데
이게 홍수가 나면은 완전히 끝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서 계속 커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벼들은 자기가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나달이 요만하죠.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거를 먹겠다고. 이불이처럼 이 혹독한 그리고 이제 나중엔 더 만주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쌀농사를 짓는 걸 보면 야, 이 맛있다. 참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기후는 보통 열대성 몬순 기후다라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우기, 건기.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우기.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건기. 그래서 놀러 가실 분들은 이제 건기 때 놀러 가는 게 아무래도 좋죠, 이제.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이제 한 27.4도니까 덥네. 네, 덥죠. 이제 강우량도 한 2,500mm 정도 되는데 2,500이요? 예. 좀 많은 거 아닌가? 뭐 우리나라보다 좀 많다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지역은 1,000mm, 어떤 지역은 5,800mm까지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대신 또 이제 중북부 지역에 조금 이제 고산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한 800mm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떻다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수도인 뭐 아니면 밑에 있는 오래된 도시인 뭐 양곤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예 그냥 좀 더운 동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양하고 접해 있죠. 인도양하고 네네. 그러네요. 예. 네, 인도양하고 접해 있는데 이 미얀마하고 접해 있는 쪽은 별도로 이제 버마해라고 이제 부르던지 아니면 또 이제 안다만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안다만. 안다만? 예, 안다만. 안다만 많이 들어봤는데. 예, 안다만. 그러니까 버마 쪽에 있는 인도양을 안다만이라 부르고 이제 만처럼 이렇게 인도양 크게 보면 여기가 이제 만이잖아요. 이제 보면은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섬들이 이렇게 일렬로 좀 늘어서 있는 열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구별되는 바다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네. 안다만해라고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양 동쪽에 있는 이제 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네네. 뭐 저는 못 가봤지만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이 이제 가끔 전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야생의 날것의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지는 뭐 그런 곳이다. 어디 가요? 이 안다만해 자체가 바다가. 그래요? 예. 야생의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리조트도 없고 개발도 안 돼 있지만 그냥 바다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네.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형으로 보면 남북으로 이제 매우 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이 높아요. 북쪽이 높아서 북쪽에서 이제 그 눈 녹은 물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얼마나 높냐면은 이제 최고봉이 5,881m예요. 5,800이요? 5,800m. 그러면 뭐 거의 뭐 히말라야급은 아니지만 뭐 웬만한 이제 웬만한 대륙에서는 거의 탑 먹는 이제 급이죠. 이 사기캐가 좀 많아가지고 킬리만자로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제일 높은 산이 이름이 이제 제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카카보라지, 까까보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보라지. 예, 카카보라지인데 이게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네요. 5,800. 근데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높은 산이라고 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높은 산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그걸 뭐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 발길이 잘 안 닿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이런 산이 있으면 일찌감치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개척하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높이도 재고. 예, 처음에 올라간 해가 거의 20세기 말이었어요. 1996년에 일본인 이제 타카시오 오자키가 처음으로 이 산에 등반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96년에? 96년에. 그러니까 뭐 서양의 무슨 저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 우리나라 뭐 허영호 대장 이런 분들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고 여기가 이제 그 중국하고 미얀마 이제 접경 지역인데 일단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외국인들을 이제 받지 않는 이제 정책도 펼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어떻게 보면 분쟁 지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이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등산로 같은 게 되게 없구나. 그러니까 5,600m가 되다 보니까 산 정상에 가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여기가 히말라야 어느 이제 등반대가 사진을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쌓인 능선을 이렇게 쫙 걸어가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그 눈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등에다가 짐을 메고 길도 없는 어떤 그런 정글을 한 4주 이상 정글을 헤치고 가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겨울산 준비는 다 해놓고. 예, 그러니까 밑에는 뜨겁고 아주 더운 동네인데 위에는 저 5,000 몇백 메다니까 거기 만년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산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힘들게 이제 정글을 헤치고 길도 없는 곳을 막 강을 건너고 빠지고 여기가 더 힘들겠네.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보급품 잃어버려가지고 철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안나푸르나 이런 거 이제 최초에 8,000m 등반할 때도 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책을 보면 나는 분명히 이거 눈, 뭐 얼음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책을 딱 폈는데 계속 무슨 정글을 지나가고 뭐 그 동네도 나무를 그렇구나. 베서 길을 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네팔도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야 네.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보면. 지금 이제 차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라가는 거죠? 아닙니다. 아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등반을 한다는 네. 거는 상당히 힘들고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아, 지금은 뭐 그래요? 이를테면은 히말라야 이제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 올라가겠다 그러면 딱 표준화된 공식들이 딱 있잖아요. 거기는 좀 쉽잖아요. 예, 내가 돈만 많으면 네. 그냥 헬기로 촉촉촉 날아가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딱 올라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노련한 그 쉐르파나 포터분들 네. 계시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엎혀서라도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보면. 엎혀서도 올라가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이곳에 등반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이 정상까지는 모르겠고 네. 근처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보면은 이게 진짜 등산이지. 그렇죠. 그게 정말 등산이라고 하는데 네. 와 대단하네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게 복잡 다단한 모습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개발은 굉장히 안 돼 있는 나라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대륙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동네, 뭐 사람이 가지 않은 동네 이런 동네라는 게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런 네. 식으로 21세기까지도 지금도 높이가 얼마지? 라는 것들을 이제 그 거의 21세기 다 돼가지고 네. 21세기쯤 됐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팀이 가서 GPS나 장비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네네. 측량을 해서 했던 거죠. 보면. 대단하네요. 이 이름이 산 이름이 까까보라지. 카까보라지. 네, 카까보라지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하면 그냥 까까보라지 네, 이렇게 네, 아마 네.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네. 뭐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복잡 다단하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 복잡성 중에 하나는 민족입니다. 민족. 예,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나라 대표하는 민족 그러면 이제 버마족이라고 버마족. 예, 네. 나라 이름 딴 네. 이분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69%? 70%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일 많아요. 많긴 네. 하지만 뭐 95%이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이민족들이 있어요. 네. 소수민족들이.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민족이 한 150개가 넘습니다. 158개인가 그렇게 돼요. 와. 예. 그래서 뭐 샨족 그 중에서 좀 큰 게 이름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까친족, 그다음에 꺼인족, 몽족, 뭐 라카인족 뭐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소수민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로 북쪽이나 동쪽이나 이런 좀 높은 지역들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고 네. 가운데 평평한데 좀 낮은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버마족이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대충 맞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네. 이제 7개 그 다음에 이제 7개 성 이렇게 나눕니다. 성과 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성은 이제 버마족 중심 평지에 있는 그러고 소수민족은 이제 7개 주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미얀마어 그러니까 공용어 이제 버마족들이 네. 쓰는 이제 이 말이 공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수어도 이제 소수민족 중에서 좀 머릿수가 많은 이런 언어들은 이제 공용어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항상 다수와 소수 네. 소수들 간에서도 또 이게 막 7대 3으로 딱 되면 차라리 네. 편하죠. 근데 이제 소수도 또 다양하고 네. 분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족 갈등이라는 게 미얀마 이제 현대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로힝야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로힝야 같은 경우는 원래 참 또 더 복잡한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로힝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이죠. 벵갈 쪽이에요. 원래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글라데시 네네. 이쪽이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옛날에 영국이 이제 미얀마를 이제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오면서 로힝야족들을 이제 미얀마에 데려오면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로힝야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미얀마라는 나라로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협조했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꼴 보기 싫은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존재인 거죠 보면은. 민족이 일단 대단히 많은 민족. 큰 메이저는 이제 버마족, 나머지 예. 소수민족들이 한 150개 정도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네. 이제 불교 국가니까. 네. 예, 불교 국가인데 전체 국민의 한 88%는 그래서 이제 불교예요. 여기는 그냥 국교예요, 불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태국처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뭐 다 출가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다들 이제 신심 있고 네. 이런데 기독교 비중도 의외로 높습니다. 한 6% 가까이 돼요. 이슬람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4% 정도 되는데 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주로 소수민족들이 기독교가 많아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옛날 영국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할 때 네. 이제 그 평지 그러니까 버마족들은 직접 통치를 하고 네. 저 소수민족들은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족장 그 다음에 부족장 자제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우리가 공부시켜 드릴게요라고 그래가지고 뭐 멀리는 런던까지 가까운 데는 뉴델리 뭐 이제 캘거타 이런 데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유학을 시켜줬구나. 유학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가 이제 개종이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부족장 밑에 계시던 분들도 같이 이제 개종을 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독교 비중도 한 6% 정도 됩니다 보면은. 신기하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다단해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저 뭐 힌두교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힌두교는 이제 그 인도 쪽이죠. 네, 인도 쪽이겠죠. 인도 쪽하고 인도하고 거리가 좀 이제 있고 옛날서부터 인도하고 사이가 썩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면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복잡한 그런 이제 구석이 이제 많은 지역이고요. 네. 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 지형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이리와디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리와디 강. 이리와디 강. 그래서 이리와디 강. 그냥 그 미얀마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는 강. 우리 뭐 그 대표적인 강이죠. 끝에가 양곤 있는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삼각지로 쫙 넓어지는 데가 양곤 있는 거고 그 네. 강을 쭉 위에 올라가면 수도인 네피도가 나오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옛날 도시 이제 만달레이도 나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얀마의 젖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 미얀마 분들 현지 명칭으로는 또 이게 이리와디라 부르지 말고 또 에야와디라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참 그냥 제가 이 편한 대로 이리와디라고 이제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 위쪽에 고산 눈 녹은 물부터 이제 기원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강이에요. 강이 되게 기네요. 전체 길이가 이제 2,200km 정도 됩니다. 와. 예.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가 이제 그 강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이리와디 강이라는 또 이제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그 코끼리 강. 코끼리? 예. 코끼리가 이제 걷는 것처럼. 예, 이제 이런 강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코끼리가 좀 있군요, 여기.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도 포함해가지고 코끼리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코끼리 상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그게 왜 한자에 코끼리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의 남쪽, 그러니까 양자강이라든지 이런 습지대, 네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코끼리가 옛날부터 잘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있어요. 지금 아마 코끼리의 후퇴라고 해야 되나?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역사 서적을 쭉 보면 이 코끼리와 전쟁을 벌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코끼리가 살기 좋아하는 땅은 사람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제 여기는 대신 약간 건조해가지고, 뭐 농사 지으면 물 끌어다 쓰기 괜찮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눈이 가는 게 이제 코끼리 서식지. 그래서 코끼리들이 또 화나면 또 짓밟고, 깔려 죽고. 그래서 이 뭐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중국 남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코끼리는 되게 익숙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와디 강은 원체 크고 길다 보니까 돌고래도 살아요. 이리와디 돌고래라고. 아니, 강에? 예, 우리 뭐 아마존에도 보면 핑크빛 아마존 돌고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래가 살아요 보면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뭐 관광하실 때 보면은 이런 투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보여줘가지고. 돌고래 보여주는? 돌고래가 나타나야 이제 보는데. 예, 이 돌고래도 사는 이제 그런 강이고. 그래서 이 미얀마가 세계 1등, 2등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되게 못 사는 나라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세계 2위의 수자원을 보유한 이제 나라입니다.
세계 2위? 예. 와 진짜 제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돌고래 보고 있는데 예. 일반적인 돌고래보다 조금 더 앞에가 좀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귀엽다고 하시는 그러네요. 분도 예. 계시고 보면은 뭔가 약간 달라 보이죠 보면은 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앞에 이렇게 날렵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네. 뭉툭한 그런 모습이죠. 보면. 요까지는 비슷하다가 이제 앞에 이게 예. 없는 주둥이 같은 게 주둥이가 별로 없네. 없고 이렇게 좀 예. 뭉툭해진 이제 그런 면인데 이 이리와디 강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친지원강, 뭐 딴닝강, 그 다음에 뭐 시타온강 등 해가지고 네. 이제 큰 강이 4개 있는데 뭐 8개 하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일단 땅 위를 흐르는 지표수가 한 8,200억 톤. 8,200억 톤. 예, 지하수가 한 5,000억 톤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표수가 우리나라 네, 강에서 네. 이렇게 흐르고 우리 댐에서 저장해 놓고 네. 하는 뭐 대충 이런 물들이 쓸 수 있는 물들이 한 330억 톤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럼 거의 우리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3배가 아니죠. 8,200억이니까 우리 300억이고 그러니까 한 30배 조금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러네 한 25배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수자원 쓸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은 뭐 네. 중국의 11배, 인도의 15배. 오. 뭐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중에 한 5%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물은 넘쳐난다. 대단하네 여기. 예. 이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긴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가 봐요. 예, 깊고 크고 이제 큰 강이에요. 큰 강이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고래도 살고, 예. 그러니까 뭐 수자원 양이 우리나라의 뭐 20몇 배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이걸 잘 활용하면 네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사실 이 강 때문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좋았던 거죠. 강을 따라 바다에서부터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수도는 이제 네피도죠, 네피도. 양곤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또 랑군. 옛날에는 또 랑군이었다가 이 미얀마로 바뀌면서 양곤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수도는 이제 양곤이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양곤이고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제 고위 관계자분들이 이제 미얀마를 방문하실 때도 네피도로 바로 갈 방법은 없어요. 이제 전용기를 띄우지 않는 이상은. 네피도에 따로 뭐 이렇게 공항은 있죠. 근데 이제 취항하는 게 않으니까 그냥 이제 대통령 정도 아니신 분들이 가실 때는 일단은 양곤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제 가죠. 그래서 네피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에 갑작스럽게 수도를 이전을 했어요. 2005년? 2005년에. 그럼 15년밖에 안 됐어요. 신도시입니다. 뉴타운. 그래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한 겁니다. 거의 뭐 우리 세종시랑 비슷하겠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네피도라는 뜻은 이제 above the king, 왕 위에 있는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높은 아주 뭐 이제 그 지위가 높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황당하게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예요?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종로 요즘에 계속 공사해서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되게 넓은데 여기는 차도 없는데 왕복 20차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미얀마 쿠데타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던 그 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에어로빅 강사가 이렇게 열심히 그 유튜브 찍는다고 이제 하고 있는 틱톡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장갑차들이 막 갑자기 쭉 나타나가지고 줄줄이 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도로가 되게 넓어 보여요. 왕복 20차로. 그래요? 왕복 20차로. 제가 지금 위성 사진 보고 있는데 야 네피도 수도인데도 논밭이 굉장히 많네요. 논밭이 아니고요. 주변이 이제 정글이 많습니다. 논밭도 있고 물론. 숲도 그러니까 많고. 정글 한복판에 갑자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당시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미얀마 분들 말로는 이제 이 당시에 그 군부 지도자가 꿈을 꿨는 점성술사. 점성술사가 수도를 옮기는 게 좋겠소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옮기지라고 해서 이제 옮겼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자꾸 제재 뭐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좀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숨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멀리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네피도라는 지역을 이제 정글 한복판에다가 이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 북한. 북한이요? 네. 북한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이제 이것저것 줬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벙커. 이 정도 두께로 뭐 이런 구조로 파야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폭격을 해도 버틸 수 있다.
아, 미국이 폭격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예,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이 뭐라 하니까 언제든지 또 당시 2000년대 초반은 9.11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막 그냥 뻑하면 주먹을 원투펀치를 날리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그럴만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네피도 위성 사진을 쭉 보시는데 지붕 색깔들이 어떤 지역은 조금 이제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게 좀 되게 웃겨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수도잖아요. 수도니까 행정부처들이 다 갔을 거예요. 우리 세종시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줘야 될 거, 집을 이제 하잖아요. 각 부처별로 집을 배당을 해줬어요. 아, 환경부는 빨간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따지면 보건복지부는 파란색 지붕. 그 다음에 농림부는 이제 녹색 지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예, 이제 되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회사에서 계셨던 분들 집에 가서도 또 봐야 되고 보면은. 그렇죠. 아, 부서별로 같은 그런. 네, 같은. 아, 좀 별로다. 그렇게 살아요 여기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직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그럽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너무 수도치고 쾌적하다. 동네가 보니까 너무 쾌적해 여기는. 너무 쾌적한가요? 보면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별로. 그렇죠. 그냥 황량해요. 가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주말마다 이 비행기 타고 다시 양곤으로 돌아가시고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보면.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살지? 뭐 공무원들만 사나 싶은데 은근히 중국 분들도 많이 사세요. 중국? 네. 중국 분들이 사시는 거는 이제 여기 아무래도 권력 실세들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평소 관계를 잘 해놔서 이제 고 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이제 가지러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이 지역에 그래도 버마, 미얀마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양곤이죠. 그렇겠죠. 예, 양곤은 원래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몽족이라는 이제 부족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버마족이 이 18세기 들어서 이 몽족을 밀어내고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차지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한 이제 항구 도시예요. 양곤이. 그래서 그 원래 뜻 그 랑곤, 뭐 양곤 이런 뜻이 뭐냐면은 이 적을 완파하다, 적을 격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 완파하다라는 뜻인데 이 지역에 이제 1852년에 이제 영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치열한 전투 끝에 점령을 하게 되죠.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을 잘했어요? 되게 나중에 역사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가 되게 그 미얀마 역사 되게 길어요. 재미있는 역사들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어떤 그러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곤이라는 지역을 와서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야, 여기가 이제 땅이 넓고 큰 강을 옆에 끼고 있고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야, 그러면 중국이랑도 연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미얀마 지역에서 많이 나는 쌀과 목재를 수출을 항으로 이제 부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금 양곤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하바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바나? 예, 쿠바, 아바나. 쿠바 같은 경우는 쿠바 아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박물관 도시, 뭐 이렇게 박제된 도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950년대 풍의 미국 차들이 막 불러다니고 여기가 그래요. 양곤이? 예, 양곤이. 그래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건물들이 그대로 막 널려 있는데 이제 낡고 퇴색한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20세기 초반에는 뉴욕보다도 더 다민족, 다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더 많이 몰려들던 동네가 뉴욕보다 더 많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던 동네가 이 양곤이었어요. 랑곤.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요. 믿기 어렵죠. 수백만 명이 왔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제 양곤뿐만 아니고 이제 미얀마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찾았고요. 미얀마에 뭐 먹을 거 있다고?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요? 예, 먹을 게 많았고 그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남긴 게 많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제일 유명한 분들 따지면 이제 1984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이 여기서 이제 경찰관 생활을 했죠. 그 공무원 양곤에서? 예. 그래서 갑자기 그 단편 소설 생각이 자기 그
르포처럼 쓴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코끼리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막 네네. 되게 그게- 무료한 뭐 이제 이게 인도 거기서는 저기 뭐야 사람들이 인도에서 근무했나 그랬는데 네. 인도가 아니고 이제 양곤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거죠.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뭐 파블로 네루다든지 네루다? 예, 되게 유명한 문인들이라든지 네. 예술인 이런 분들이 네. 여기 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할 텐데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미얀마 사람들의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네. 어떤 일대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이해를 하면 네. 1950년 이후에 미얀마가 보여준 여러 행태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네, 나라인 것 되게 같네요. 재밌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미얀마를 뭐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 또 이어진 2부에서 또 남은 이야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미얀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